뭘 하셨습니까? 지금 조달청 뭘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에 네.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셨냐고요. 예. 우리나라 조달 거지 같다. 그러니까 자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장으로 하실 말씀이 없어요? 저 조달청장님 질문 네. 드릴게요. 그 아까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네. 주요 기능 첫 번째가 혁신 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이에요. 예. 이게 작년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많이 따가셨는데 이게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 이게 350%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가실 때 뭔가 조달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 이젠 뭔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혁신 조달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OECD에서 평가한 그 조달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코리안 조달에 대해서 OECD 보고서를 보셨어요? 2016년에 나온 것? 아, 못 봤습니다. 말씀 주시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의 조달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DJ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뭐 김병일 장관, 권오규 부총리 이런 분들이 조달청장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했고 그 혁신의 그 포인트는 지금 OECD 보고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자화를 단일 창구를 통해서 구현했다는 거예요. 단일 창구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중복 투자 없이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조달 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조달청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독점 독식 구조가 나온 범죄적 폭리이고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이거 비슷한 지적을 하셨고 2019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90%가 비교가 안 되는 상품을 나라 장터에다 해놓고 그 같은 거 10% 중에서도 90개 제품은 비싸게 판다. 시장에 있지도 않은 상품을 나라 장터에다 잔뜩 해놓고 비싸게 강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가지 씌운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조달청은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2018년에는 조목조목 비판을 하셨어요. 예를 든 것들이 다 미끼 상품이거나 예, 19년 시장에 말씀하시는 없다. 거죠. 예, 19년. 예, 2019년에 그리고 2018년에는 감사원에서 또 지적을 받으셨어요. 규격을 잘 안 맞춰 놓는다고. 지금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이 조달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했던 혁신에 지금 뭐랄까요, 부정물을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뭘 하셨습니까? 지금 조달청. 2020년 여름에 8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뭘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예, 그때 경기도에 우리 조달청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회신이 없어서 아직 그 부분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께서 일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41개 업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3개 물품은 그 가격 위반 여지가 있어서 거래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검증한 6,129개 중에서 3개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 중에서 그 정도면 그 통상적인 조달 업무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전체 물품이 이제 나라 장터에 올라온 것이 66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치면 굉장히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 그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에서 사서 그걸 정부에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시장보다 더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에 네. 규격을 이렇게 안 맞춰놨으니 민간 시장하고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절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조달청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가격 비교도 안 되는 상품을 잔뜩 채워놓고 비교가 되는 상품은 바가지 씌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에 뭔가 입장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격 비교를 하도록 규격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비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끼 상품도 있고 비교가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슨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장님 잠깐만요. 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비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도록 규격을 맞춰라라고 근데 한다는 비교가 것이 안 되는 사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아니 감사원 지적 사항을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규격이 달라서 비교가 안 되니 지금 90%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2018년 지적 사항은 규격을 맞춰서 민간 쇼핑몰과 비교가 되도록 해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셨냐고요? 규격을 일치하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 중이고요. 근데 민간하고 관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신고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창고 단일화를 하고 네. 전자화를 해서 투명하고 시스템 중복이 없도록 한 것을 우리나라 조달의 최대의 성과라고 이때까지 광고를 해왔지만 예, 동의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자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조달 거지 같다. 그러니까 자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장으로 하실 말씀이 없어요? 예, 그 현재 정보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에 나라 정책을 만들 때 당시에 이제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그 조달을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러 부처의 중복 업체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싱글 윈도우 단일 창구를 만들어 지금 그 달라는 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된 정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조달법에도 그 자체 시스템을 이 나라장터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지금 LH라든지 그런 데에 26개의 자체 조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나라장터로 통합한다.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런 말씀드릴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직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여기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예?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죠. 다만 현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